네, 철도 노조가 4박 5일간의 전면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총 파업을 마치고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2차 파업 여부인데요. 노조는 국토부와의 교섭 결과에 따라 2차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도 파업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금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의 서경섭 조사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철도 노조가 4박 5일간의 전면 파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는데 현재 뭐 열차는 정상적으로 다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차 운행은 오늘 오후 5시경부터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곧 완전 정상화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총파업이 끝나고요.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2차 또 파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국토부와의 그 교섭 결과에 따라 2차 총파업도 강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는요? 예, 일단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 최대 쟁점이 수서인 KTX 운행인데요. 이 문제는 국토부의 결정사항입니다. 파업 전에 국토부와 만남에서 철도노조는 시민의 편익이 보장되는 방안이라면 고속열차의 교차 운행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에서는 경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KTX와 수서를 중심으로 한 SR 지역 독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또한 이 지역 독점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승 없이 수서로 가고 싶은 주민들에게는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또 아예 그냥 수서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또 이런 그 지역민들의 불편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고속철도를 통합해서 통합 운영을 하면은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그렇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문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수서인 KTX 운행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국장님, KTX가 수서역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현재는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지요? 예, 이 국토부가 애시당초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거를 경쟁을 시킨다고 만든 것이 SR이고, 이 SR이 원래는 또 민영회사로 만들려고 했다가, 예. 이렇게 또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SR에 관련해서 SR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기관사 운전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핵심적인 열쇠는 국토부에서 쥐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어찌됐든 철도 노조 차원에서는 이번 파업 기간에 국토부와의 별다른 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좀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과 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예, 파업 기간 동안에 그 협의는 없었고요. 예, 사실은 파업 기간 동안에 협의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아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는 사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로 가서는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서 그 결과로 뭔가를 이렇게 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은 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그 예고했던 1차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고 그리고 노동조합은 또 언제든지 교섭에 임하겠다고 수차례 그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섭 자리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1차 파업 당시에는 국토부와 뭐 협상 테이블에 지금 단 한 번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셨던가요?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진정성 있는 대화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나 보군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놀랐던 게 예.
약간의 좀 변화가 있기는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뭔 말이냐면 저희들이 지금 수서로 KTX를 운행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오히려 그 노동조합 측에 수서에 KTX를 넣으면은 그러면은 서울역에 SR을 넣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국민 편익에 해가 되지 않고 국민 편익이 더 확대 보장된다면 어떤 것이든 노동조합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견 교환이 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2차 파업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할 경우에 1차 파업 당시보다는 더 많은 노조원들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2차 파업은 1차 때와 달리 또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무기한적으로 어떤 요구가 관철이 될 때까지 파업을 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만약에 2차 총파업, 물론 그 전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원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번 기회에 예, 수서행 KTX 운행을 사실은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독점의 체제가 더 굳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들이 이제 더 확산될 거다. 지금 현재도 두 기관을 분리 운영함으로 인해서 매년 400억에서 600억의 중복 그 비용이 발생된다고 이 용역 자료에서 벌써 나온 것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SR이 투자자가 이 자본금을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어가니까 이제 국토부가 시행했던 것이 3,600억 정도를 또 이 SR의 이 국민 세금을 수혈해서 지금 간신히 또 해상시켜 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더 확대 재생산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완전하게 굳어지기 전에 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내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자, 국장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철도 노조가 아무리 좋은 또 명분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좀 강행하고 있다. 이런 곱지 않은 또 시선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맥락과는 또 달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시선. 저희들도 예, 예. 그 부분이 엄청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예. 이 명절 기간에 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맞느냐 예. 이런 거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 의견을 지금 교환하고 있는 그러시군요. 중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 명절 때마다 열차표 구하기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또 파업까지 가세가 되면 예. 결국 그 고통, 불편함은 국민들에게 오롯이 또 오기 때문에 좋은 명분과 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예. 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충분한 설명이랄까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 사실은 저희들도 이 파업은 안 하고 싶은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도 힘들지만 또 열차를 이용해 주시는 그런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언론이나 그리고 각 역사나 또는 주요 장소에서 뭐가 문제가 됐던 거를 자꾸 이렇게 날려내고 정부와 사측을 좀 압박을 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정책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꽤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예. 자, 노조에서는 이제 파업의 명분으로 삼는 게 바로 이제 철도 민영화 반대 그리고 4조 2교대 전면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안이랄까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수서행 KTX 운행이 주요 핵심 요구고 이거는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시죠. 지금 이 국토부가 9월 1일자로 이제 세 군데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이렇게 이제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지금 고속
철도는 모든 구간이 좌석 점유율이 100%가 넘습니다. 좌석 이용률이. 그래서 그 얘기는 좌석을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좌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있으면 실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 국토부가 제일로 잘 압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근데 그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 경쟁을 목표로 두고, 그리고 이 경쟁이라는 용어를 또 쓰면서 그때 또 뭐까지 했냐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네. 이 분리 운영하는 것이.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운영한 것이 경쟁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철도가 다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는데 그 목적지까지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 시간에 맞는 열차가 있으면 그 시간에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지, 네. 국민이 SR이 좋으니까 KTX 건너뛰고 SR 타고, 또는 KTX가 좋으니까 SR 건너뛰고 KTX 타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럼요. 목적지에 맞는 시간에 시간이 맞춰서, 그 그렇죠. 맞는 시간대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철도, 우리나라 같이 이 철도 연장도 작은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경쟁이란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주위에 또 보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사실은 또 파업이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데는 또 가장 빠르면서도 대규모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좀 예. 국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요. 예. 수서행 네. SRT를 운영하는 회사는 민간 회사이죠? 지금은 민간 회사는 아닙니다. 예. 철도공사의 자회사인데요. 자회사. 예.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그 연기금 세 곳이 51%의 그 지분율을 가졌고, 예예. 59%, 철도공사가 41%의 지분율을 가졌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군데 투자자가 투자금을 다 회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만큼의 철도공사가 출자를 해서 지분율 100%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3,600억을 투입을 해서 예. 지분율을 다시 59대 41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41%라도 철도공사 최대 주주인데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국토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분만 41%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전혀 뭐 발언권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 철도공사가 예.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민영화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노조에서는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 지분은 정리해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국장님, 정부에서는 또 국토부죠. 국토부에서는 철도 노조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자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이 파업을 하느냐 이런 논리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예. 2013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SR이 그 출범이 2013년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2012년부터 이 SR을 건설회사 컨소시엄 등 완전히 민영회사로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오다가 그 최종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이 노동조합에서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이제 민영화라고 판단을 했고, 다 이제 지분 100%가 다 민영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때 파업을 시작했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막 불편해도 괜찮으면서 엄청나게 이 축구노조의 지원과 지지를 해주셨어요.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 민영회사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의 철도공사 자회사로 지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실 이제 금기시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근데 대신에 뭐 선진화니 효율화니 뭐 이런 다른 용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 SR에서 14편성 14대의 고속열차를 이렇게 발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발주할 때 차량만 단순히 이렇게 발주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에 대한 정비까지 포함해서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차량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의 서경섭 조사국장과의 이슈판을 생방송 듣고 계십니다.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이번에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나서 철도가 정말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고 체감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친구를 만나러 갈까 하고 성종역을 나갔는데 대부분의 표가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철도 노조가 파업한 이유가 다 있겠죠. 오늘 방송 잘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 5086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파업하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우리 노조와의 대화가 잘 풀려 다시는 좀 파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국장님, 이 철도 노조에서는요 또 호남선 SRT 축소 은폐에 대한 문제도 지금 제기를 하셨던데 올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을 하던 SRT를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경부선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호남 지역 열차 운행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실이 어떤 겁니까? 예,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9월 3일 정도 됐을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좀 이상한 게 포착이 돼서 지금 이곳저곳 많이 철도공사에도 좀 확인을 해보고 철도공사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 확인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국회의원실에서 확인을 한 거는 최종적으로 축소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축소 은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에 한 편성씩 이렇게 수소형 SR을 운행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이 언론이라든지 뭐 보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경부선에 운행 중인 그 수소형 SR 두 편성과 그리고 정비 예비 편성을 이용해서 세 군데 각 한 편성씩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보니 월요일 410석, 토요일 410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호남선도 좌석 그 이용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네. 오히려 공급을 줄인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노동조합의 바람은 사실은 이 지역의 국회 그다음에 광주시 이런 그 기관에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줄어든 좌석을 다시 복구 내지는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국토부에 공문도 보냈거든요. 저 확대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네. 지금 그리고 가능한 것이 본인들도 확인해 보니 KTX가 지금 대안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소행 SR 그 KTX를 운행해 달라고 공문을 이렇게 발송한 바도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역할들은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 있습니다.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장님, KTX와 SRT의 경쟁이 이제 가속화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좀 예상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뭘 해도 이거는 경쟁이 안 된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국토부가 이 경쟁을 한다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면서 철도공사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32대 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2대를 경쟁회사한테 빌려주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또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철도공사가 그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이자 비용보다도 SR에 빌려주는 그 임대료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는 경쟁회사에 차를 대주면서도 오히려 이 비용적인 면에서 또 손해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임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국토부가 지금 요구를 해서 지금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번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정비건, 선로 유지 보수건, 표 발매건 전부 철도공사가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은 사실은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이 철도공사와 달리 SR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현재 철도는 고속 열차에서만 수익이 발생하고 일반 열차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노선이 줄어들고 경영이 압박을 받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팔아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압박을 받게 되면 이제 철도공사는 실제로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무궁화나 새마을, 특히 무궁화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전 예산이 축소될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 자, 국장 문제는 이제 코레일에서는 부채 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적자 노선을 감축하게 하는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 공공재가 수익을 많이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 단가로 공급하거나 때로는 약간의 적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철도공사의 일반 열차 운임은 거의 15년 동안 좀 인상이 안 됐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쪽은 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수도권에 가면은 단거리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기본 요금을 인하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1차 파업에 이어서 2차 파업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데 이 결과는 국민들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교섭을 하자라고 이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을 좀 그리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저희들이 2차 파업은 지금 21일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그 전에는 국토부에서 무언가를 좀 얘기를 해줘야지 이 파업이 좀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처리가 가능하지 있겠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추석 명절 앞두고 국토부와 우리 철도 노조 사이에 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국장님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철도노조가 20년이 넘도록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해고와 수천 명의 징계를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그 긴 기간 민영화 투쟁의 지금 성과라고 하는 것은 민영화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먼저 민영화를 했다가 안전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 등 여러 문제로 다시 재공영화하는 사례를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도뿐만이 아니라 전력, 가스, 물,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영화 추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를 지키는 투쟁임에도 열차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실시간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또 문자를 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요. 철도는 독점 산업인데 무슨 경쟁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철도 노조 응원합니다. 진짜 정말로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막아내야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취지의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의 소경섭 조사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